쉘 에너지 스타디움의 조명이 피치 위로 쏟아지던 그 밤, 휴스턴의 홈팬들 사이로 눈에 띄게 많은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깃발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LAFC의 7번 개막전에서 메시를 3대 0으로 꺾어버린 팀의 중심이자 MLS에 합류한 이후 13골 8도움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쌓아 올린 선수 손흥민. 나는 15년간 MLS 경기를 담당하면서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를 봐왔지만 한 선수를 중심으로 상대 팀의 전술 자체가 재편되는 경기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 경기가 바로 그런 경기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휴스턴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자유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마다 휴스턴 수비수 두세 명이 동시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들의 몸싸움은 거칠었지만 나는 처음 몇 차례의 접촉에서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에서 볼을 받아 방향을 전환하려는 순간 뒤에서 밀치는 접촉이 있었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하지만 경기 흐름을 끊지 말자는 판단이 앞섰습니다. 큰 접촉이 아니었다고 스스로 설득했습니다. 22분 맥글린이 틸먼의 돌파를 막았을 때 비로소 첫 경고 카드를 꺼냈습니다. 옐로 카드. 하지만 그 전에도 비슷한 강도의 접촉이 최소 두세 차례 있었습니다. 내가 초반의 기준을 더 단호하게 세웠더라면 이후에 벌어진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파울을 당할 때마다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항의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다시 달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을 뛴 선수답게 거친 플레이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나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전반전이 흘러가면서 경기의 온도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균형, 지금 생각하면 참 위험한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45분 2초. 그 순간은 내 눈앞에서 불과 5m 거리에서 벌어졌습니다. LAFC가 휴스턴 진영에서 볼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패스가 손흥민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공격 지역 끝자락,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에서 등을 돌린 채 볼을 받으려 했습니다. 포스트 플레이, 볼을 받아 방향을 전환하거나 동료에게 연결하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때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뒤에서 달려왔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정면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의 달려오는 각도, 그의 시선, 그리고 그의 발이 향하는 방향까지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를로스는 볼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발은 볼보다 한참 뒤, 손흥민의 왼쪽 발 뒤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를로스의 스터드가 세워진 발이 손흥민의 왼쪽 아킬레스건 부위를 정면으로 밟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뒤에서 앞으로, 디딤발의 가장 취약한 부위를 향해 내려꽂힌 스터드. 볼은 이미 손흥민의 발에 닿아 움직이고 있었고 카를로스의 발은 볼과 전혀 상관없는 궤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스터드가 살을 파고드는 축구와 밑창이 아킬레스건 위를 짓눌렀습니다. 손흥민이 쓰러졌습니다. 숨이 끊기듯 짧고 날카로운 신음이 이어졌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이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15년간 심판으로 있으면서 몸에 새겨진 본능이 카드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다이렉트 레드카드. 나는 카를로스의 얼굴 앞에 붉은 카드를 들어올렸습니다. 경고 누적이 아닌 단일 행위에 대한 즉각 퇴장이었습니다. 카를로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두 손을 벌리며 나에게 다가와 항의했습니다. 이내 휴스턴 선수들이 몰려와 항의가 쏟아졌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눈앞에서 본 것은 명백했습니다. 뒤에서 달려와 디딤발의 아킬레스건을 스터드로 밟은 것. 이것은 위험한 플레이를 넘어 무모한 도전이었고 선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VAR 담당 캐롤 앤셰나드도 내 판정을 확인했습니다. 리플레이는 내가 현장에서 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의 스터드가 손흥민의 아킬레스건 부위를 정확히 짓밟은 장면. 판정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손흥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땅에 누워 있었습니다. 팀 동료들이 달려왔지만 그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왼쪽 발목 뒤를 감싸 쥔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아킬레스건, 축구선수에게 그곳은 생명줄과 같은 부위입니다. 만약 저 스터드가 1cm만 더 깊이 들어갔더라면, 각도가 조금만 달랐더라면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나의 뇌리를 스친 것은 전반전 내내 내가 불지 않았던 휘슬들이었습니다. 초반의 밀치기, 발목 부근의 접촉들, 손흥민이 묵묵히 일어나며 넘어간 그 파울들. 내가 그때 더 단호했더라면 카를로스가 저렇게까지 과감하게 뒤에서 달려들 수 있었을까? 나는 심판이며 경기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내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선수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 그날 전반전 나는 흐름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안전을 뒷전에 두었습니다. 그 대가를 손흥민의 아킬레스건이 치를 뻔했습니다. 다행히 손흥민은 일어났습니다. 수분간 고통스러워하던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을 때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절뚝거림이 남아있었지만 그는 경기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후반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관대함은 없을 것이라고. 후반전이 시작되고 10명이 된 휴스턴은 수비에 집중했습니다. 손흥민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아킬레스건을 밟힌 선수가 이렇게 뛸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경기를 운영하면서도 그의 움직임에 저절로 시선이 갔습니다. 후반 11분,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의 정교한 패스가 마르코 델가도에게 연결되었고 델가도의 중거리 슛이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1대0 LAFC의 선제골. 델가도는 손흥민을 향해 달려가 포옹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선수가 어시스트로 팀에게 선제골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선수의 정신력이 어떤 수준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두 번째 레드카드가 나왔습니다. 교체 투입 선수 아민 부드리가 보낸 침투 패스가 손흥민의 발끝에 닿았습니다. 손흥민은 휴스턴 수비 라인 뒤로 완벽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눈앞에는 골키퍼 조나단 본드만 남아있었습니다. 1대1 명백한 득점 기회였습니다. 그때 아구스틴 보자트가 뒤에서 달려와 손흥민의 몸을 잡아챘습니다. 뒤에서 볼과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골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의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손흥민이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나는 즉시 호루라기를 불었고 주머니에서 레드카드를 꺼냈습니다. 최후방 수비수 뒤에서 벌어진 반칙,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 축구 규정상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레드카드 사안이었습니다. 보자트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손흥민을 잡지 않았다면 골이었다는 것을. 9명이 된 휴스턴, 경기의 승부는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승부보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전의 카를로스, 후반전의 보자트. 두 명의 선수가 퇴장당한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손흥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막을 수 없었기에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 만약 내가 경기 초반부터 기준을 세웠더라면 그 비정상의 수위는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료 휘슬을 불고 나서 나의 시선은 손흥민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전반전에 카를로스의 스터드에 밟힌 왼쪽 발. 90분 내내 전력으로 뛰어다녔지만 아드레날린이 빠지자 고통이 돌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수 통로에서 보인 손흥민의 왼쪽 발목 뒤쪽에는 선명한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피인지 스터드 자국인지 나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부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아이싱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걸어갔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아킬레스건 부위에 고통이 남아있으면서도 기자가 괜찮냐고 묻자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습니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퇴장당한 카를로스가 하프타임에 라커룸으로 향하는 손흥민을 기다렸다가 항의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왜 퇴장이냐고 나는 그 항의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터드가 세워진 발로 뒤에서 아킬레스건을 밟는 것. 그것은 명백한 퇴장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경기를 되새겼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이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어시스트 그리고 상대 팀 2명의 퇴장을 이끌어낸 그의 존재감은 내가 MLS에서 본 그 어떤 선수보다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막을 수 없는 선수. 그런 선수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나 같은 심판의 존재 이유입니다. 나는 그날 밤 두 개의 레드카드를 꺼냈습니다. 두 판정 모두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옳은 판정이 곧 좋은 심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더 일찍 기준을 세웠더라면 그 두 개의 레드카드는 아마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지를 치켜 올리며 괜찮다고 말하던 손흥민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절뚝거리면서도 미소를 지어 보이는 그 뒷모습. 그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의 아킬레스건 위에 남은 자국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라는 말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선수의 보호가 필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휘슬을 불 것입니다. 그것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그리고 그날 밤 쉘 에너지 스타디움이 내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손흥민의 아킬레스건이 무사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상 태극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